자, 그러면 농민소설이고 다시 할게요. 농민소설이고 농촌이고 그래서 사실적이고 비판적이고 향토적인 성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라 그러면 1960에서 80년대로 좀 넓게 잡긴 하거든. 보통은 우리가 고등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때 도시개발 산업화를 막 시키면서 농촌이 피폐해져. 그러다 보니까 농촌이 피폐해지니 당연히 농민들이 힘들어지겠죠. 그걸 우리가 농민들의 소외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필기는 복습하면서 하셔도 되니까. 알겠죠? 그래도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오면서 필기해보세요. 천천히 해줄게, 최대한. 황씨는 바빴다. 얘들아, 어머, 주어 서술어. 본문장이네? 선생님이 갑자기 문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결하다는 거야. 굉장히 간결하지. 호흡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긴장감 들까 안 들까? 들어. 간결하고 직접적인 서술이야. 이런 거 왜 말해줘요? 선생님 눈으로 봐도 알잖아. 이거 선지에 나오잖아. 너네 그러면 선지에 나왔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밑줄 치는 게 아니라 전체 서술상의 특징에다가 해놓고 1번 간결하고 직접적인 서술을 통하여 이러면 너네 또 고민한다? 이 정도가 간결한 건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제안해줘. 이건 간결한 겁니다. 알겠죠? 정해주는 거야. 필목, 인매음이. 자, 얘들아 단어들도 이렇게 좀 보면서 외워 제발. 필로된 무명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시거나. 인매듬이 나는 대로 손수 둘러매고 장돌뱅이로 나섰대. 장돌뱅이에다가 체크. 장돌뱅이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떠돌며 물건을 팔아야 돼. 그러면 당연히 힘들겠죠. 힘든 삶을 사는 거야. 대전, 광천, 홍선, 화성, 전라, 청라, 청라, 낭포, 웅천. 자, 열거하고 있죠. 지명들을. 구체적인 지명이야. 이거 소설이잖아. 구체적 지명이 나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렇지. 그래서 재미가 훨씬 더 들겠죠. 인근에 장이 서는 대로. 왜냐면 장이 서는 대로 가는 이유는 얘가 장돌뱅이라는 직업 때문이야. 시장에 가야지. 매장치기를 했대. 자, 그러면 그 무렵 한철은 그럭저럭 나가고도 남은 돈. 한철 그럭저럭 나가고도 남은 돈이 있대. 그럼 무슨 말이야? 여유가 있었다라는 얘기야. 지금? 아니, 과거에. 과거에는 좀 그러니까 여유가 엄청 있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안정적이었다는 얘기야. 그래도 좀 안정적이었어. 자, 이제 그 조시로만 나갔더라면 시방은 흰목 젖혀가며 살아볼 텐디. 그 방정맞은 놈은 까시미룡. 자, 까시미룡 한 소리지만 소창 직조 공장은 잘 돼 나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시도 한번 보자. 귀찮더라도. 무엇이 처음 시작된 소창직은 이 면직물이래. 까시미론 이렇게 한 거거든. 캐시미어를 얘기하는. 근데 캐시미어의 감촉을 이제 재현한 얘야. 감촉을. 약간 짭이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자. 그 도시로만 나갔더라면 흰목 젖혀가며 살아볼 텐데. 자, 그러니까 방정맞은 까시미룡. 자, 이 까시미룡에 대해서 방정맞은 놈이라고 욕을 하네. 부정적인 평가를 하네. 그럼 까시미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왜 부정적으로 볼까? 내가 어떻게든 뭐 했으면 살아볼 텐데 얘 때문에 힘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소재의 이 직물의 등장으로 사업이 조금 힘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기 부정적인 감정이 드러난다 했죠. 그럼 어떤 감정? 원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분노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방금 한 소리지만 소창직 직조공장은 잘 돼 나갔었대. 자, 썼다. 뭐야? 과거 잘 나갔었는데 까시미룡 때문에 망한 거구나. 봉당에 들인 공장이 초엽에 헛간마저 털어 늘어가며 쏠락쏠락. 그러니까 계속 뭐야? 커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수익이 좀 났던 거야. 올해잖아. 선출이한테 빚으로 쓴 돈이 이자부터 본전값게 깨끗이 닦으려 싶은 판세가 되었던 것이래. 그러니까 그만큼 뭐야? 돈을 좀 벌었던 거야. 그리 돼가는 판에다가 대고 누가 그 사업에 기울어지려 생각이나 해봤겠나. 자, 그러니까 뭐야? 누가 그 사업에 생각이나. 그러니까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야.
왜? 너무 잘 돼가고 있었으니까 예상을 못한 실패야. 가만히 앉아있는데 인근 읍내에 공업단지라는 것이 생기더니 소문이 왔대. 자, 그러면서 측량을 끝냈다더라. 뭐 그러면서 이제 또 벌써 탱크같이 생긴 것들이, 자, 탱크같이 생긴 것들, 얘들아 탱크 너네 실제 봤니? 탱크 실제 봤어? 자, 봉당이 뭐야? 그냥 집에 있는 평평한 마당 같은 거를 말하거든. 거기에 되게 조그만한 공장이야 이거는. 근데 새로 들어오는 애는 대따 커. 대따 커. 규모가 달라 얘들아. 규모가.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거대함을 나타내는 거야. 당연히 이 거대함 때문에 뭐가? 특히나 많고 많은 큰 물건 중에 탱크잖아. 위압감, 뭔가 폭력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거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거 배경이 어디야? 배경은 농촌이야. 앞에서 쌤이 얘기했잖아. 배경이 농촌인데 공업단지? 어울려 안 어울려? 그치, 굉장히 이질적인 분위기도 만들어주는 거야. 분위기가 맞지 않아. 공장이 두어 채이고 사람이 달린다는 기별이 이제 잇따랐대. 사람이 달린다라는 건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력을 채우는 공고를 낸 거야. 막 사람들을 더 뽑아서 뿌리는 거지. 직공으로 부던 15개를 들고 일어났대. 들고 일어나 직공으로 부리던 과거죠. 15명의 계집애들이 들고 일어났다. 자, 공임을 배로 올려주는 거야. 세로선 공장으로 가게 놓아주라는 거다. 자, 들고 난 이유가 뭐야? 이거야. 들고 난 이유. 그러니까 뭘 요구하는 거죠. 요구사항. 돈을 더 주든가 아니면 돈 안 주면 나 어떡해? 그렇지. 세로선 공장에서 뭐 했기 때문에? 이 공고를 올렸잖아. 사람 더 뽑는다고. 자, 노임을 배로 인상해가면서 버틸 만한 사업은 아니었어. 왜? 농촌에서 하던 사업이야. 조그맣게 있는 시골에서 하던 사업이야. 근데 그 정도로 막 15명이나 되는 사람을 2배를 다 줘. 어떻게 그걸 버텨. 또 노임을 배로 올린데도 직공들은 장래성, 희망성 따위가 전혀 없다면서 무슨 핑계로든 빠져나갈 눈치를 보이고 있었대. 그러니까 어차피 나아갈 눈치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은 봐봐. 여기서 보면 거기에다가 좀 쓸까? 농촌 사회의 불안정한 모습이야. 그러니까 농촌 사회는 옛날에는 어땠어? 그냥 또 뭐 일하는 데서 한 도시에서 이사 안 가고 그냥 계속 그냥 누누이 거기서 사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 얘는 계속 뭔가 장래성, 희망성 따위 뭐 이것도 얘들아 변화된 가치관이야. 당연히 이거 따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과 다른 가치관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자, 이틀 동안의 쟁의도 벌어졌으나 속수무책이었다. 자, 그 계집애들을 입에서 그만두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어차피 빠져나갈 눈치였는데 이미 들어갈 자리를 미리 구해놓은 뒤였던 것이다. 새로 생긴 제과공장의 전기 조립공장은 첫 달 임금부터 황신의 수창제 공장에 2달치 품삯에 맞먹고 있었대. 인건비 앙등으로 치명상을 입을 줄 더구나 예측할 수 없던 일이었대. 직공들의 장래에 희망성이 없다는 말에만 희망? 천 미쳐도 곱게들 미치고 지집년들이 알아실 때가 되어서 시집이나 갓버리면 그만인디 시집가서도 불어다 서방공대 헐러간디 그러건도 무해던지. 아, 얘들아 어렵죠. 방언을 사용하고 있어. 이게 향토적이라는 거야. 이게 객관식 선제, 향토적, 토속감, 토속적, 그리고 현장감 이런 단어들을 쓸 수 있어. 방언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 자, 그래서 희망. 자, 지집년들이 알 실을 때야 돼서야 시집이나 갓버리면 그만인디 시집가서도 불어다가 서방공대 헐러간디.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 무해던지 배워두면 지수리 어디 따로 있을 게미 해가면 그렇게 무심했던 것이 탈이라면 탈이랄 것이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속 그냥 희망 뭔가 미래성 따질 때 그거를 계속 무시해 온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산업화 시대에 그 산업화 시대의 특징이 계속 뭔가 개발이 되잖아. 발전이 되거든?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거야, 얘는. 그거에 맞춰가지 않은 거야. 그러면 계속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되면 기존에 이제 집에서 하는 이런 수공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어. 경쟁력이 없잖아. 그런데 치명적인 상처가 아물기도 전이었대. 자, 그러면 그런데 뭔가 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거를 또 암시가 되죠. 황씨로서 정말 뜻하지 않은 팔매가 또 돌팔매 말하는 거잖아. 그쵸? 자, 또 사건이 또 날아오는 거야. 뒤통수를 갈겨버렸다. 결정타였다. 자, 지금 이렇게 단문장으로 짧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신 거예요? 그런데 아, 사건 암시. 글씨 미안합니다. 자, 그건 자기네가 앉아서 손으로 일하고 있던 사이 세상은 기계로. 아까 말했잖아.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그거를 안 하고 있었다는 그 내용이야. 그쵸? 자, 카시미론의 물결.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잖아. 쥐구멍 같은 벽촌에도, 그러니까 이 농촌사회, 지금 얘가 있는 이곳에도 회오리 쳐 대기 시작해 된 거다. 무엇이든 새로운 물건이 났을 때 그 물자의 효용에 현혹되는 촌사람의 안목은 무서운 것이었다. 그러니까 다 거기에 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카시미론의 위력이 날로 그랬다. 그러니까 날로 그랬다라는 건 뭐야? 이게 유행했다라는 얘기야. 이 품목이. 그러면 황신의 기계들은 거미줄이 쓰는 날이 잦아졌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렇지. 더 이상은 이제 뭐 안 만드는 거지. 자, 그러면 젖먹이 어린애 기저귀감으로밖에 쓰일 새가 없는 백수창이나 한 장 토막에 두 서필 내는 정도의 사태로 급전된 것이다. 얘도 이제 그 직물 만드는 데였는데 황씨는 문을 닫지도 않으려고 발버둥 쳐보기도 했지만 도리가 없었대. 자, 그래서 조금 늦었던 거 다 시절 돌아가는 거 보아 감에 눈치로 허야하는 것을 비로소 유행이라는 것에, 드디어 유행이라는 것에. 자, 그래서 어떻게? 크게 미친 것도 없고 번 것도 없이 그러나 들인 시설비는 한 푼도 못 걷는 채 세상 물정 어두 한탄이면 조용히 문을 닫게 되었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폐업한 거야. 자, 그래서 결국 앞에 있는 내용은 소창직 직조 사업을 실패하게 된 거야. 자,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잠깐 다시 한번 봐봐. 얘가 지금 현재 상황에는 이제 황씨는 되게 바쁘게 사는 거야. 장돌뱅이로 계속 살아가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 무렵에 한철은 남은 돈이 좀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대. 근데 막 했었었대. 자, 그때 이 까시미롱만 아니었으면 한탄하는 거지.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때는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거야. 누구도. 그러니까 소창직 직조공장, 집에서 했던 이 집의 가내수공업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 이 가내수공업이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이런 물건 만드는 거야, 그게. 근데 초협회 헛간마저 틀려가면 집 안에서 했는데 그게 점점 넓어지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갑자기 공업단지라는 게 생기면서 공장들이 생기면서 걔네들이 다 빠져나가. 근데 실은 계속 희망 이러면서 무시하고 있었어. 계속 무시하고 왔는데 결국에는 뭐야? 그렇지. 결국에는 기계로 기계를 만들며 일하고 있었더래. 근데 나는 가내수공업 다 손으로 이제 사람들 손 빌려서 하고 있었잖아.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문을 닫은 거야. 그럼 이 황씨는 암소를 키워서 빚을 갚기로 해. 갚아야 되니까. 자, 황씨와 선출이는 함께 지극정성으로 암소를 키우고 그 암소가 송아지를 베게 되고
황씨는 이제 집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고사가 있던 날 황씨의 아내 고라댁은 무신고 술지개미를 소의 여물통에 놓아두고 그리고 술을 다 마셔버려. 자 얘들아 소를 키워서 해야 되는데 송아지를 뵀는데 술을 마셨네. 자 어떻게 될까? 거기다 왜 넣어요 대체? 실수. 자 그러면 고라땡이 원래 소설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이 심한 애들이 너네가 왜 넣어 이러면서 분노하면서 읽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고라땡이 두 눈을 뒤집으면서 소란 떠는 바람에 황씨가 뛰어나왔고 이어 선추리와 수송이 곽서방 초로가 머슴방에 뛰쳐나왔대. 선출이 어떻게? 이 빛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어. 자 어디서도 나왔냐면 빚 갚는 얘기가 있는데 선추리한테 빚으로 쓴 돈 있지. 그래서 얘가 이제 앞부분 줄거리에서 그 암소를 키워서 빚을 갚기로 해. 그 빚을 받아야 되니까 선추리도 같이 열심히 키웠는데 어떻게 됐다? 자 고라떼기 눈을 뒤집으면서 예상되죠? 왜 이럴 것 같아? 소가 잘못된 거죠. 자 그리고 소란 떠는 바람에 황씨가 뛰어나왔고 이어 선추리 수송이 머슴방에서 다 뛰쳐나와. 자 그러면 긴박한 움직임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사건의 사건에 대해서 훨씬 더 시각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야. 와 이거 큰일 났네 이런 거. 외양간이 비어져 있다는 발견한 것도 소 어디 갔냐? 자, 소 광을 버리고 외양간 못 들어. 소요? 큰일 났네. 소 지기겠는디 그들은 같은 순간에 각기 한마디씩 대문 밖으로 다 내달았대. 대문 밖으로 왜 나달아? 왜 나와? 소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도둑보다는 자 술지개미로 목을 축인 소가 거나해지자 계속 술내가 풍기는 광을 곁에 두고 더 참질 못해서 고삐주로 끊고 풀어나든지 나와 대가리가 뿔로 비벼 광으로 들어가고 술 한 독을 다 먹어치운 것으로 추측한 거래. 그래서 고라떼 가늠으로는 쌀 한 마리를 담아 걸으면 보통 막걸리 연말이 났대. 그러니까 소는 줄 잡아 막걸리 너말 가우치를 단숨에 먹어치운 거래. 자 그리고 눈이 뒤집혔지. 아니 간이지 모를 소는 황신의 가운 우물도랑에 건너타 자 장마당에서 주정하는 중이야. 술을 마셨으니까. 근데 실은 주정이 아니라 뭐겠어. 불을 끄는 꼴 고통스러운 거야. 술을 먹었으니까. 펄펄 뛰다 나뒹굴고 비칠거리며 일어났다가 대가리를 쳐박고 엄청 한참하다 무릎을 꿇다 모르다봐 버둥대곤 했대. 그거를 묘사하는 거야. 왜냐면 얘가 술을 소화할 만한 동물은 아니죠. 자 그러면 사내가 뛰어들며 고삐를 잡으려 했을 때 하나같이 두 사람 붙잡고 늘어졌대. 왜? 위험하니까. 붙잡고 늘어진 이유는 위험하니까. 얼마나 그랬나 소가 탈진해버리자 황씨는 내 소 살리라고 울부짖어서 지쳐 주저앉고 절망감이죠.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황씨가 생시 아님이 몽유 중이기를 그러니까 꿈이기를 바라는 거야. 차라리. 사람 죽는 거를 봄이 낫겠다 생각하고 난 뒤는 모두를 넉나가는 사이 누군가 와서 자 집토매 점 가져와 소 얼어 죽겠다. 그리고 어떻게 몇 단을 가져와. 이윽고 마당에 한복판에 아니 모닥불에 화롱화롱. 그리고 개원하도록 해야 한다. 양순이에게 맷돌에 녹두를 타오라고 재촉하고 부랴부랴 이제 토를 해내야 되니까. 그치? 토를 해야지. 그러니까 소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야. 다들 여기 옆에다가 적어줄게. 소 살리기 위한 왜냐면 소 못 살리면 그러니까 같은 마을 사람이잖아. 우리도 반 친구에서 한 명이 위험하면 같이 막 도와주잖아. 지금 그런 장면인 거야. 그리고 날씨 섣달이었고 이제 불티만 하늘로 빛이 섰고 그리고 거기서 그만이었다. 자 뭐야? 거기서 그만이었다라는 게 죽었어. 끝났죠? 그 냄새가 솔솔 나니까 이제 그치? 자 하필 배신을 해도 유만부동이다. 이 괘씸한 놈아 괘씸한 놈. 계속 뭐하는 거?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야? 괘씸한 놈? 소? 그렇지 소한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암소가 이제 송아지 낳아가지고 걔를 해가지고 빚 갚고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혀를 깨무는 뒤에 이제 보라떼건 어서 날이세요 소배를 가르고 태중에 새끼를 꺼내면 푹신 고아 남편 몸보심이나 시키라는 생각과 함께 모닥불에 집단을 더 얹었대.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속으로 죽은 고기는 반값이니 몇 근 사두면 금은 대목까지 공급을 내먹겠다 치부하면서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무슨 말이야 이거는? 자기들 배 채우기 저렴하게 살 수 있겠는데? 약간 이건 근데 겉으로는 이게 내면이야. 내면으로 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겠는데 근데 겉으로는 탄식해주는 거야. 그렇죠? 에휴. 그래서 굉장히 실제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 재밌긴 한데 이거는 비극이야 얘들아. 농민들이 겪을 수 있는 비극이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서 이제 질문? 없나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내자. 응? 저 학원 가야 돼요.